그냥 이거 신세 한탄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성범죄 관련이다. 그럼 변호사가 수임하면 한 건에 최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면 더 받겠죠? 내가 강간을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막 2천만원, 3천만원도 받을 겁니다. 근데 행정사인 내가 이 업무를 도와준다. 라고 하면 반성문 탄원서 해서, 그것도 반성문 단원서 해서 5건 정도 적어줘야 50 받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음주운전,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 내외로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황이 심각하면 더 받고 상황이 좀 경미하면 적게 받고 뭐 하는데 대략 이 정도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음주운전을 변호사가 하면 500에서 1000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저 100을 받으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주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반성문 탄원서 써오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반성문 탄원서를, 반성문 같은 경우 최대한 슬프게, 구슬프게, 정말 막 이걸 보시는 검사님이 눈물 뺄 수 있도록 쓰는데, 변호사분들은 여기 반성문 탄원서 써오세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그거는, 요 음주운전 분야는 변호사 비선호 업종입니다. 왜냐, 돈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음주운전 분야는 웬만해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뭐 500에서 1000 받는다고 하는데 1000까지도 받는 게, 그 이상 되면 그냥 저 그냥 운전 안 할래요. 그냥 2년 동안 차 없이 살래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상 되면. 근데 변호사가 민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돈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경제 쪽 한다. 기업 간 소송을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속이다. 그러면 기본 수임료 500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 증액분에 20% 받습니다.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요새 서울 아파트가 10억이니까, 평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 10억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남고 형제, 나와 동생이 남는다. 그러면 요 10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게 1.5대 1대 1입니다. 근데 저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한테 10억을 다 줬다. 너는 우리 집안의 후계자야 하면서 동생한테 10억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500을 먼저 받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억 나누기 3.5 하면 그거네요. 2.85억이네요. 85억. 그리고 어머니는 2.86억. 어머님은 2.86 곱하기 1.5 해서 4.29억. 4.28억 잡을게요.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2.86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10억이 다 갔으니까 2.86억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증액분이 2.86억이잖아요. 근데 뭐 이것 뭐 못해서 뭐 2억 받았다 쳐요. 그러면 2억이라고 치면 2억 곱하기 아까 20%니까 0.2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 4천만원 받는 거죠. 성공보수로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건데, 만약 요게 100억이었다. 그러면 성공보수로 4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음주운전 10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거 상속이 아니라 뭐 이혼이다. 재산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 소송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혼도 500 정도 500 전후로 받고 이제 성공보수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뭐 10억을 5억씩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뭐 이제 기여한 부분이 있다 없다 요거 따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20% 성공보수로 받으면 요것도 적지 않겠죠. 근데 더 대박은 기업 간 소송입니다. 기업 간 소송은 기본 단위가 600억, 100억 단위 가죠. 몇 조짜리 소송도 있죠. 행조. 그러면 요거에서 결론적으로 아끼게 되는 금액의 20%는 성공보수로 받을 거란 건데,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요런 얘기들 뭐 해요. 변호사 필요 없다. 요새 로스쿨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밥벌이도 못하는 변호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을 거예요. 뭐 변호사 자격증 필요 없다 이거. 이거는 전형적인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평균, 중간 이런 친구들을 봐야 돼요. 평균, 중간. 최상위권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최하위권도 보면 안 되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위권 변호사들 보면은 요분들 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전에 최상위권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전에 대법관을 하고 퇴임을 했다가 여기 뭐 그 공무원 3년인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 그걸로. 그래서 법률 자문만 하세요. 3년 동안 하고 쉬고 2년인가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대법원장으로 추천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분의 재산이 5년 사이에 180억인가? 는 사건 있죠? 그러면 1년에 90억씩 2년을 벌었거나, 뭐, 아무튼, 그때 뭐 요거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김앤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버시겠죠. 뭐, 삼성이랑, 뭐, 예를 들어 삼성이랑 뭐, 애플이랑 특허 소송 들어간다. 요거 수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 버는 돈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꿈을 갖고 가는 건 맞지만 그걸 기대하고 가면 또 안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최하위권도
사실은 보면 안 됩니다. 최하위권도 보면 안 되는 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공부만 잘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 근데 공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이러면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공부만 해서 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줄 모르니까 고객 만나서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신 상황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스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데다 보니까 항상 칭찬받고 항상 배려받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직접 하다가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영업 능력인데, 변호사가 좋은 거는 영업 능력이 부족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업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사무장을 두면 되는 거고요. 영업 잘하는 사무장을 구해서 영업 따오게 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영업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또 그래, 변호사 영업이 너무 부담이라 내가 못하겠어. 그럼 공공기관 취직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뽑는 회사, 변호사 뽑는 공공기관, 변호사 뽑는 기업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자격증이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내용 제외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관련된 거는 이제 의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의사,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은 더 좋긴 하죠. 사실 의사는 라이센스 숫자를 확 줄여놔서 초과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의사가 더 좋긴 한데, 의사하면 BT가 많이 생각나요.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저 대학 갈 때 이제 BT의 시대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의 시대가 온다. 아직도 생명공학의 시대는 안 왔죠.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못 오는 이유가, 사람과 관련되면 의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결국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이 이제 사람의 뭐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BT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요 의사와 관련된 업무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리사가 하는 일 할 수 있죠. 노무사가 하는 일 당연히 하죠. 행정사가 하는 일 당연히 합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 가능합니다. 거의 오만 그 자격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대리권이 있어서 대리랑 대행, 요 뭐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한 용어라고 느껴질 텐데 대리는 대신 생각해 주는 것까지 해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 대행은 대신 행동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사가 갖고 있는 게 대행권이고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게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뭐 묵비권 하고 옆에 변호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아,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대신 생각해서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변호사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업 능력은 필수인데 여기는 좋은 게 영업 건당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도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시대가 달라서 저 대학 다닐 땐 군장학생도 됐겠다, 장학생 돼서 학점 신경 안 쓰고 다녔죠. 그리고 저도 리트 시험 봐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려면 약 10년 약 6년은 날아가더라고요. 왜 6년이 날아가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니까 리트 시험은 2년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년 준비해서 돼도 대박이죠. 그래서 뭐 한 2에서 3년 뭐 3년 준비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3년 다녀야죠. 그러면 2, 3년에 3년 하니까 벌써 5, 6년이잖아요. 근데 제 능력상 변신을 한 번에 통과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년 다녀야 되는 것도 여기도 3, 4년이 될 것 같아요. 3,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휴학을 해서 변시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한 번에 통과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3, 5년이라고 잡으면 5에서 벌써 8년 되잖아요. 거기에 변시 한 번째 통과는 힘들 거니까 한 2, 3년 준비한다고 보면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투자하면 지금 당장 준비해도 50입니다. 50에 변호사 되면 저도 그렇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고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50에 변호사 돼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IT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뭐 행정사 할 때도 그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공무원 한 30년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디도 막 힘들게 만드시니까 고객을 불러서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못 하니까 사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건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